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진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미국민들의 이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중국이 14년 만에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추진 중인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 미국민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미국 정치연구센터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최근 이 문제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어떻게 갈린 건가요?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70%는 위원회 설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으로 등록한 유권자의 62%는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 차원의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유권자에서는 찬반이 절반씩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사당 습격 사건 어떤 일이었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하죠. 네,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인 시위대가 연방 의사당 내부에 난입을 한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의사당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작년 대선 결과를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에 진입을 한 뒤에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총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고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구성이 된 위원회처럼 초당파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건데 근거 법안이 바로 지난달 19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의정활동 방해에 관해 사실과 정황을 조사한다고 그 해당 법안에 규정을 한 건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예, 위원회 설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가결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상원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 통과를 저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현재 수사당국과 상임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노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더해 새로운 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불확실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이미 조사 중이다. 그런데 뭐 별도 위원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공화당이 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기왕에 별도 조직을 만들 거라면 의사당 습격 사태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미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갖가지 정치적 폭력 사건들로 그 조사 대상을 넓히자라고 공화당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사당 습격에만 집중하는 위원회 설립 방안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번 설문에서는 이런 양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지 유권자들의 찬성과 반대가 갈린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측에서는 위원회를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사위원회를 굳이 설립할 거라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BLM 운동 시위대도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관련 시위는 작년 여름부터 대선 국면까지 미 전역에서 고조가 됐었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그 폭력성을 부각을 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의사당 습격 사건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같은 성격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의 시각이 그런데 의사당 습격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에서도 분명 폭동이 있었고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서도 폭동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폭동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양쪽 모두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평화적이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 과격한 집단이 전체를 망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현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이 공화당 지지자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견이 어떤가요? 두 사안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민주당 지지자 다수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은 정당한 대선 절차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목표를 수행한 반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흑인을 겨냥한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사표시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관련 시위가 분명 여러 차례 열렸지만 폭력 발생은 드물었다라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네. 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의사당 습격 사건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무당층의 시각은 어떤가요? 두 사건의 성격을 비교하는 데서 떠나 의사당 습격 사태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사당 습격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심각한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조사회 구성을 통해서든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와 또 수사당국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든 어찌됐든 의사당 습격 사건 이 책임 소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게 무당층의 시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해 미국인들이 완전하고 공정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라고 백악관 측이 밝혔는데 향후 유사한 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의사당 등 민주주의 기관들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도 이 조사위원회 활동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중대한 경제 조처를 단행했네요. 네, 중국이 14년 만에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로 풀이가 됩니다.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 이게 뭔가요? 네,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고객이 예치한 돈 가운데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외화예금 지급 준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준율을 높이면 그만큼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비축해야 할 액수가 커지게 돼서 시중에 도는 외화 자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지급 준비율을 조정을 해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금융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건데 중국 당국이 14년 만에 이 지급 준비율을 높였다는 것,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높인 건가요?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를 높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마지막으로 지준율을 조정한 게 지난 2007년이었는데 당시에는 4%에서 5%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상폭이 훨씬 큽니다. 네. 최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지준율 인상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예측은 맞았는데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을 하자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위안화 절상 억제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위안화의 가치 어느 정도 되나요?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4월 이후 3% 이상, 지난해 5월 이후 1년 동안 11% 이상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상 발표가 나온 후에는 시장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어제 홍콩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0.13%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얼핏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좋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예, 이것을 단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오르게 되면 자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국제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을 부추기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이 시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화폐 가치 상승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네,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내수 시장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 정책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경제가 가장 성장한 국가로 손꼽힙니다. 예. 자, 미국은 이 각국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중국이 환율을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불공정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달 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놨는데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시키고 주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